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제치어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설입니다. 한 해의 첫머리인 설의 어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에서 어원을 찾아서요.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과정이라 익숙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새해의 새날이 시작되는 계시의 뜻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가다라는 뜻에서 어원을 찾기도 하는데요.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날의 뜻으로 아직 완벽하게 새해로 접어들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언행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낯선 한 해를 조심스럽게 잘 보내시면서 올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 특집으로 꾸며본 슈퍼맘 리턴즈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특집으로 꾸민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순서로 1부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한때 경단녀였다가 이제 당당하게 워킹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경단녀 탈출기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모신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베이비 플래너 김유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플래너 김유미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는 살짝 눈물도 좀 흘렸었는데요. 오늘은 설 특집이니만큼 풍성하고 따뜻한 얘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유미 실장님을 통해서 경단녀에서 탈출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베이비 플래너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박소정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설 특집 경단녀 탈출기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베이비 플래너 태교 코칭 강사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도 오늘 좋은 내용 많이 기대할게요. 네. 자, 오늘 특집인 만큼 저희가 평소보다 한 분 더 모셨는데요. 현재 화가이시자 예술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워킹맘입니다. 제미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제미킴입니다. 작품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미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재미였나요? 네. 네, 저는 제이미, 영문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교포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미교포. 네. 그냥 재미. 네, 재미. 우리나라 순말로 재미입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세 분과 함께 저희가 경단녀 탈출기 오늘 1부 통해서 함께 하실 텐데요. 다들 어떻게 경력 단절이 시작되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김유미 실장님, 네, 어떻게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이후 어떻게 경력 단절이 되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독서 지도 쪽으로 사실 많은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 아동 도서 사업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좀 몇 번의 유산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한 아이를 먼저 좀 출산하고 싶은 마음에 첫 아이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좀 돌쯤 키워놓으니까 다시 좀 일을 해야겠다 싶었더니 또 둘째 아이가 생겼죠. 네, 그래서 두 아이를 좀 키우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제가 경력 단절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실장님 그럼 지금 벌써 아이가 둘이세요? 네네. 네. 뭐 어디 나가면 이모란 말씀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특집이니까요. 네. 자, 그래요. 어쨌든 예전에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정말 어엿한 그 워킹맘으로 일하고 계셔서 더욱더 뿌듯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소정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일 하셨나요? 네, 저는 그 대학에서 유아교육 쪽으로 강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도 아니고 셋째를 임신을 하게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어서 근데 저는 망설임 없이 육아에 좀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히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와, 요즘 정말 뭐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네, 정말 그 둘째만 가져도 그럴 텐데, 삼둥이 어머니시라니 정말 일단 존경을 표합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셋째까지 키우시느라 육아 살림에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듣도록 하겠고요. 자, 재미킴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CG 활동을 2년 정도 했어요. 오늘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네네.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계속 이렇게 화가의 꿈을 계속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네네. 이제 작품 활동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지금은 화가 아티스트 재미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인생을 길게 보고 네네. 좀 빨리 제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결혼, 출산, 임신, 육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다 이렇게 경력 단절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화가 활동을 한 1년 정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다들 벌써부터 이제 시작부터 예전에 그런 힘들었던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어쨌든 다들 능력 있는 그런 분들로서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시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결혼, 육아, 뭐 출산 때문에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경험을 하시고 지금 이제 당당하게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번의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재취업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계기는 언제였나요? 네, 사실 그 육아맘으로 지내면서도 어떤 자아 실현의 꿈이 좀 포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물론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엄마로서의 삶도 굉장히 좀 행복하지만 또 이제 저 김유미 자신으로서의 삶도 포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취업 준비를 여러 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저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느덧 좀 뒤돌아보았을 때 네네. 되게 모든 것을 좀 의욕을 잃고 좀 우울증에 빠져버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실제 모습이랑 네, 정말 상상이 안 맞아요. 가는 그쵸. 그래서 모습이네요. 제가 좀 생각을 그때쯤 많이 해봤는데 네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지금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아이들에게 이런 우울해 있거나 뭐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좀 희망찬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네네. 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그래 해보자 예, 하면서 재취업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한 거는 네, 마찬가지네요. 네, 네, 아이를 네. 좀 더 자랑스러운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박서정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저희들 중에서는 아이가 가장 많으시고 또 가장 큰 아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으로서 굉장히 선배님이신데요. 네, 이렇게 재취업을 다시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 새 아이의 엄마로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우연히 문득 내가 몇 살이지라고 이제 내 나이도 잊을 만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벌써 이제 40이 넘은 나이를 제가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더 늦기 전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40 넘어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41살에 제가 다시 경단녀로 다시 정말 이렇게 네, 박수를 도전. 좀 쳐드리고 네. 시작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면서 선생님 보시면서 희망을 얻으셨으면 생각도 듭니다. 자, 재미킴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화가 활동이 이렇게 살짝 단절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선 선배 작가님, 저와 같은 시기를 겪으신 그렇지만 잘 이겨내시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작품 활동하시는 선배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리듬을 갖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느긋해하지도 말고 어느 정도 계속 저희 이제 붓을 계속 잡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리듬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요즘에는 이렇게 명강의들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네네. 뭐 김미경 강사님, 뭐 김수영 강사님, 뭐 이런 네. 또 뭐 외국의 뭐 알랭드 보통 소설가의 뭐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그런 강의를 보면서 네. 제가 많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연을 통해서 혹은 뭐 책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정말 인생의 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턴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또 재미킴 작가님한테 먼저 좀 들어볼까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오셨나요, 실질적으로? 네, 저는 우선 작가이기 때문에 네. 개인전을 열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예전 이렇게 전보다는 항상 부족하니까 네. 그거는 정말 작가들은 재취업 준비 이상의 개인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찾아냈어요. 네. 제 블로그를 이용해서 작가 홈페이지처럼 해서 작품을 계속 업로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SNS를 통해서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엄마가 되면 굉장히 감수성이 더 풍부해지고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또 작가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가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또 작가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요. 김유민 실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지금 재밌긴 화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정말 우리 육아맘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고 있는 일을 보통 먼저 시작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방금처럼 뭐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네. 사실 저희가 그 육아맘들이 재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네. 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엄마들의 저 유일한 자유 시간은 아이들이 네. 잠든 다음부터.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8시부터 빨리 좀 재우고 아이가 싶은데. 안 자면 우리는 시간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이가 몇 시에 다니냐에 따라서 자기 개발의 시간이 엄청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 역시도 그 아이를 재우고 난 후부터가 저의 자유 시간이었는데 네. 그 시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자격증 준비 같은 걸 조금씩 해왔어요. 그런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필요한 부분들부터 네. 챙기면서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챙겨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사이에서는 실장님께서 더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선배님도 힘들었던 그 재취업 준비 박성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이제 그냥 어쨌든 좀 육아맘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파트로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어린이집에 교사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동동동동 거리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머님들도 역시 육아맘이어도 육아맘대로의 고충이 있고 또 이제 직장맘은 직장맘대로 또 갈등들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어떤 인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의를 찾아서 제가 이제 그런 수업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다들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막상 이제 새롭게 다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우선 작가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주변 시선 당연히 곱지 않았죠. 네. 네. 우선 일단 친구들은 너 진짜 너 대단하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단해 이게 아니라 그게 대단하다. 아니고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굳이 꼭 어떻게 그렇게 해야 그럴 수 되는. 있니? 네. 저도 지금 아이가 26개월 그리고 4개월이에요. 그래서 소리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지금 힘드실 조리를 때네요. 마치자마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게 되게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도 애기들이 이렇게 어린데 너가 굳이 이렇게까지 활동을 해야 되겠니? 네.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니야 괜찮아라고는 했지만 속에선 굉장히 이제 좀 속상하고 그랬죠. 그렇죠. 네. 응원을 주셔도 모자랄 판에 다들 이렇게 만류를 하면 정말 그걸 뚫고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희애 실장님도 네. 어떠셨어요? 네. 저 너무 지금 공감하고요. 그 대단하다 요 말과 비슷하게 네네. 저는 참 부지런한가 봐. 네, 이런 말들. 네. 네, 사실 그것도 또 친한 사람일수록 그쵸. 더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런해야 함도 맞고 대단한 것도 맞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주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주변에서 시선들이 좀 아이 키워놓고 하지, 조금 더 좀 나 뒤에 하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겠니?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려나 도움이나 응원이 아니면 우리가 좀 여기까지 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제가 주말에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아기 아빠가 배려해 주셨거나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네. 저희 아이들을 키우셨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일 다시 하는 걸 알고 아시고 아이들 뭐 간식을 조금 더 신경 써 챙겨주신다거나 제가 혹시나 늦게 갈 경우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네, 지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될 텐데요. 네. 오늘요. 예, 주변에 정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복이세요, 진짜.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세 분께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이건데요. 바로 육아 문제입니다. 예, 아이가 저희 중에서 제일 많으신 예, 박소연 선생님. 아이 셋에 대한 육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일자리를 다시 나서신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남편의 도움은 아니고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18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아이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저의 빈자리를 큰아이가 이제 작은아이를 좀 돌봐주면서 그런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토요일 같은 주말에 좀 이제 수업들을 좀 하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친정 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예, 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예, 네네. 찬스 저도 너무, 예. 늘 네.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친정엄마 찬스를 저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 네, 남편의 도움은 그냥 묵묵히 뭐 봐주셨던 거. 그러면 육아는 거의 친정 가족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된 건가요? 저는 가족분들이 많이 해결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주변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 지원하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이제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네. 저는 이제 방에서 작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네. 아주 네. 중요한 서비스예요. 네, 아이돌 네네. 봄 서비스라고 네. 저희 베이비 플래너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이런 정보들 네. 제가 꾸준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인들께 문의하지 마시고 베이비 플래너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래요. 자, 이 틈을 타서 또 깨알 홍보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베이비 플래너 김유미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12,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직업 가운데서 네, 네. 정말 우리 경단녀들이 이제 다시 일을 해야겠다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이 시점에 이 많은 직업 중에서 굳이 지금 갖고 계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도 이제 궁금한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하다 베이비 플래너가 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첫째 아이를 이제 키워봤기 때문에 네.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게 굉장히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자마자 준비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네. 나이 차이 터울이 별로 낮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도 나지 않고 또 오히려 큰아이가 있다 보니까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오히려 첫째보다 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건 많고 되게 막막한데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누가 좀 필요한 엑기스만 난 좀 골라서 주는 그런 네. 길잡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변 지인분들께 이런 사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많이 여쭤보다 보니까 네. 지인분께서 우리나라에도 베이비 플래너 서비스라는 게 있다던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의 갈 길은 여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장님 정말 실장님의 모든 것과 잘 어울리는 네. 직업인 것 같아요. 성격, 외모 네. 다 너무 잘 어울리셔갖고 지금 잘 되고 계시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선영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셋을 키우시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아까워서라도 이 직업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입문하시게 됐나요? 지금은 정말로 제가 어떤 경험한 선배 엄마로서 지금 이제 힘든 그런 육아를 하고 계신 어머님들께 아주 정말 소중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욕심을 내고는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님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그 어머님들께 좀 직접적인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네.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다가 베이비 플래너라는 이제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서 산모교실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그런데 마침 그 산모교실에서 그 강사를 구인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네. 지금도 이제 임신맘 어머님들께는 어떤 태교 코칭이라든지 육아맘 어머님들께는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람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정말 두 분 연락처 다시 한번 꼭 받아야겠어요. 아이가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매일 이렇게 방송할 때 다크서클을 이제 지우느라고 굉장히 지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자, 박선영 선생님께서는 그 재취업 후에 워킹맘으로서의 삶이 어떠신지.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분위기가 전혀 어려움을 안 겪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육아 반, 또 일 반 해서 이제 반반씩 비중을 두게 됐는데 그러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놓치고 싶지 않고 다 완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일도 즐겁지 않고 육아는 육아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그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일에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긍정의 에너지를 그 육아에 더 쏟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재미킴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창의적이고 좀 이렇게 고민과 생각이 많은 그런 업을 하시다 보니까 또 남다른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죠. 네. 뭐 힘드셨던 그런 일들도 많이 시간은 겪었고. 없고 또 아이가 특히 아플 때 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아플 때 올스톱이잖아요. 네, 네네. 올스톱이지만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아파도 네네.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게 워킹맘들의 큰 고충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네. 네. 김유희 실장님 오늘 어떻게 해요? 지금 눈물 좀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녹화 오시느라고 아픈 아이를 뒤로 하고 지금 오셨는데. 아들아 미안해. 네. 그 외에도 실장님도 지금 겪은 어려움들이 이제 많으셨죠? 사실 워킹맘이 쉽지 않은 선택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육아만 하기에도 아이들을 이제 재우고 나면 장난감으로 어지러워진 거실 청소라든가 네네. 뭐 빨래, 설거지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는 사실 집안일을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제가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해내려니까 가끔은 너무 벅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완벽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놓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네, 내가 둘 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면 그게 결코 뭐 좋은 효과만은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지금은 조금 적절한 비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또 아이들 육아도 전과 다르지 않게 이제 케어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물론 힘들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아이들 아플 때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우린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아이들은 참 그 변화에 잘 적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엄마의 이런 환경의 변화에 아이들도 잘 적응을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저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자니 한도 끝도 없고요. 좀만 더 하자니 이제 다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분위기를 빨리 바꿔보겠습니다. 자, 반대로요.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워킹맘이 되고 나서 좀 좋아진 점, 지금 굉장히 좋은 점, 뿌듯한 점 이런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제가 원래 집에서만 있을 때와 지금 조금 다른 걸 느낀다면 저희는 육아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좀 이제 출근할 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아빠가 두 아들을 봐주는데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 남편 입장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막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있고, 막 머리 맨날 안 감고 모자 쓰고 우리 육아맘들의 기본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육아맘들이라고 꼭 그렇진 않은데요. 전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러진 않죠. 네, 일할 때처럼. 네, 근데 그런 모습에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아무래도 조금은 가꾸게 되고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달라진 모습에 남편이 내심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저의 변화에 대해서도 남편도 긍정적으로 대해줘서 저희는 오히려 제가 일을 하고 부부 관계가 매우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공적인 이야기네요. 네.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워킹맘의 어떤 고충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유독 더 공감이 돼서 정말 다른 질문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힘든 시기를 다들 겪으시고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일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의 자기의 그 만족도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 일에 만족을 하죠. 그리고 제가 LOV 이 문자를 이용한 작품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미킴이라는 이름도 사용해서 화가 활동을 하니까 저는 끊임없이 제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제가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일을 당연히 제가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제 작품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김유미 플래너가 얘기하신 대로 자기를 자꾸 가꾸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그러신 것 같아요. 어디 봐서 지금 4개월 엄마로 알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자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가꿔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만족도도 그만큼 더 높고 그런 아주 보람찬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께서도 이 베이비 플래너에 대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죠? 네, 제가 어떤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육아와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들어오는 저희 신입 플래너님들에게도 가장 많이 배려하는 부분은 좀 육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아이가 아프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이해하고 좀 조절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겪으셨으니까 많이 배려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배려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베이비 플래너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감사함을 주는 이 직업에 저 역시도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저희 베이비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꼭 찾아뵈려고요, 나중에. 그리고 박서정 선생님께서는 같은 직업이신데 어떠세요, 만족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비 플래너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을 어머님들한테 단순하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가 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그 소통이 단절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좌절감이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어머님들께 관심을 드리고 집중을 하니까 그 어머님들 역시 저희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시고 네. 저에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베이비 플래너가 이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네.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듣는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신 경단녀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경단녀에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역시도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재취업을 준비할 경우에 보통 뭐부터 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만의 삶이 아닌 나부터 사랑하기. 그게 바로 재취업 준비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재미킴 작가님께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재취업을 준비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남편들에게 특별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편들이 꼭 아셔야 될 게요. 아내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네. 경단녀를 꼭 탈출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주말에 이렇게 아내들이 이제 본인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할 때 남편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랑 아빠가 갖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기와 엄마가 없는 아이와 아빠와의 추억의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네. 그럴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내의 취업 준비는요. 네. 보험이에요. 가정의 보험이고요. 맞아요. 비타민입니다. 네.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셨고 이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희 남편에게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꾸며본 일부 시간 저희가 설 특집을 맞이해서 경단녀에서 벗어나서 지금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드리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현재의 자리에 오른 세 분에게 정말 큰 박수 쳐드리면서 오늘 이 순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과정이 수반된다고 하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설 특집으로 꾸민 슈퍼만 리턴즈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